승급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역경이 있으셨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은 고생에 비해서 얻은 대가는 더 클 거고 앞으로 더욱 커져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얄 클럽에 있는 많은 리더분들, 연봉 2억에서 6억 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느냐고 그랬더니 올라와 보니까 받는 것에 비해서 내가 지불했던 것은 너무 적었다고, 5배, 10배가 되더라도 다시 그 자리는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까지 5배, 10배 고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 주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은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기분은 정말 올라왔던 과정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인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마이크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보고 믿고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자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을 다 알았거든요. 언제 알았냐면요, 맨 처음에 17명 모였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보고 간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신념. 믿을 신자에 생각념자. 생각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념을 가져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유치원에서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에다가 그런 걸 잘 적용을 안 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성공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양을 실제로 삶에서 발현을 하면은 삶은 생각보다도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애터미는 뻗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보냐면 상상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 하는 거예요. 창이 많이 얘기하죠. 그 창조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어디냐면 유일한 곳인데 여러분 머릿속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뭔가 창조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 백날 창조한다고 떠들어대도 여러분의 삶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도 없어요. 애터미의 미래는 제가 만듭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애터미의 미래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애터미 회원들이 움직여 나갈 건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사실 막막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면은 대부분이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 못하는 놈이 그놈이 이상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80% 90%가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취직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미 거기 풀로 차 있어요. 전에는 우리 시절에는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망고강산으로 놀아도요, 졸업장만 들고 있으면 다 웬만큼 다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대학은 몇 대 1인데 취직 자리는 몇십 대에서 몇백 대입니다. 제대로 된 그런 회사라든가 요즘에 뭐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 막 100대 1, 500대 1까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풀로 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영업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도 이미 풀로 찼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비율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쪽에 비해서 2배, 3배가 더 훨씬 더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지금 전부 자영업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금 서로 망해가는 겁니다. 미용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식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전에는 자격증을 따면은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자격증을 따거나 하면은 제법 괜찮았었습니다. 저 의사들도 무조건 가면은 1억 정도 그냥 저 의사 면허증만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 뭐 1억, 2억은 바로 대출을 해줬어요. 지금은 뭘 가져라고 하냐면은 이 급료받은 명세서를 가져라. 너 취직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고 돈 내주겠다, 돈 빌려주겠다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직도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지금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 이미 그렇게 찾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검사,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자리도 박 터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도 안 되죠. 취직하는 것도 어렵죠. 창업하는 것 더더욱 어렵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세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세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절대 목표를 추구를 하는데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도 이 이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최고로 잘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통신 가설병이었어요. 전화선 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전방에 가면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 나무 전봇대. 그 전봇대를 이렇게 카우라는 걸로 턱턱 찍고 올라가서 벨트 걸고 거기서 이렇게 전화선 가설 작업을 해요. 그러면 전봇대를 빨리 올라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사단 뭐 대회, 뭐 군단 대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단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군단 포술 경연대에 나가게 됐는데 다른 부대에 있는 선수들은 얼만큼 빨리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1등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잘하는 친구가 얼만큼 할 것인가. 그때 보통 얼마 정도를 했냐면은 1년 정도 지난 1등병 정도가 되면 한 18초 정도가 걸렸어요. 한 3년 차 병장 정도가 되면 13초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걸 얼마까지 할 수 있겠는가를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전봇대를 옆으로 눕혔어요.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해본 거예요. 왕복 달리기를.
그랬더니 3.8초. 그러면은 전봇대를 아무리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도 이거를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하는 놈보다 더 빨리 할 놈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절대로 없어요. 그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3.8초가 제 목표가 된 거예요. 3.8초 안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내가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전봇대에서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FM에는 걸어가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찍고 그 다음에 한 발이 견지된 다음에 그 다음 발을 찍을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3.8초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높은 데까지 달릴 수는 없으니까 전봇대를 잡고 밑둥을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m 정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거기서는 미끄러지고 떨어져도 별로 다치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면 허리도 부러지고 뭐 발목도 부러지고 하니까 밑에서 계속 찍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m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2m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렸다, 2m 올라갔다 밑으로 내렸다, 3m 올라갔다 밑으로 내렸다, 4m까지 쭉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니까 어느 날 진짜 3.8초 만에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절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농부는 농사를 짓기 전에 반드시 내가 가을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더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것을 가지고 쌀 10가마를 집어넣었으면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농부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다고 하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 10가마가 들어오면 그 쌀 10가마로 인해서 논의 사이즈는 몇 평이 돼야 되겠다, 벽시 양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언제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쌀 10가마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땅콩을 한 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원이 아니고 모래밭을 사야 되고, 그리고 심는 도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머릿속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듯이 인생 농사를 지을 때도 반드시 먼저 머릿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머릿속에서 성공한 내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 10가마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쌀이 어느 날 곡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쌀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농부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삶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튀어나오냐면은 결국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성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복잡하더라. 왜 복잡한가 봤더니 사람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육은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나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계획 속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지 못하면요, 결국은 무엇을 가져도 부자들이 왜 우울한 줄 아세요? 왜 우울증에 걸리는 줄 아세요? 부자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이 풍성한 걸 다 누리지도 못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졌는데 우울한 거예요. 그걸 놓고 가야 되니까. 우리 로얄 마스터들 죽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상당히 우울할 거예요. 예. 집도 좋은 집 있죠. 차도 좋은 차 있죠. 그 다음에 매월 5천만 원씩 돈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놓고 죽어야 된, 죽어도 죽기 싫을 거라.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도 알고 싶은 지적 욕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한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공헌을 못하고 죽으면은요, 아이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뭔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과 이 환경이 요구하는, 정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런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균형 잡힌 삶. 우리의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육은 잘 살며, 영은 사랑하고, 외우세요. 혼은 배우고, 환경에는 공헌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달성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로 이렇게 다 얽혀 있어요. 우리 육은 뭐를 요구한다고요? 잘 살며. 그렇죠? 우리의 영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배우고, 자,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요, 뭐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내 아내가 고생스러워하고,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내 부모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 월급쟁이 17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 대책도 안 서고 답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 운영하다가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망하다 보면은 경영주는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빚더미에 앉고, 집도 날라가고, 뭐 차도 날라가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월세방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금도 밀려 있고, 뭐 사채업자가 뭐 가지고 안방에 들이 눕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50대 여자가 갑자기 나가면은 딱 주는 돈이 있더라고. 120에서 150만 원. 이제 그 150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월세 50만 원 내고 이제 애들 이렇게 학비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참 굉장히 답답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집이 이제 구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창문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은 비닐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창틀 밑에 벽지는 이렇게 시커멓게 곰팡이가 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퀴퀴한 냄새가 나면서도 으시시하게 추운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그런 집에서 한 3년을 살다 보니까 투시락 싸우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여보, 이거 저 뭐야, 저 불 좀 팍팍 떼요.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듣기가 좋았겠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춥거든요. 요 한마디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추운데 당신이 돈 못 벌어 오니까 나도 덜덜 떨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잔소리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남자가 꼬리를 내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 이게 인격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인격이 덜 돼가지고 돈 없을 때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없을 때 있는 대로 팍팍 써,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들 돈 없을 때는요, 돈 아끼지 마세요. 돈 없을 때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다 써요. 왜? 그래봐야 몇 푼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쓰자 하고 그냥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언제 아끼냐면 돈이 퍽퍽 벌릴 때, 그때 아끼면 돈이 모아져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 돈을 아끼면요, 절대 돈이 안 모아져요. 제가요, 보통 가스비 얼마 떼냐면은 한 12만 원 정도 뗐어요. 그런데 한 5만 원만 더 떼갖고 17만 원 정도만 떼면은 집이 좀 따뜻하겠더라고. 뭐 큰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 달에 이 5만 원을 아끼느라고 춥게 하는 거예요. 물론 냉골로 살지는 않지만은 썰렁한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씩 해가지고 겨울에 보통 5개월 정도 떼죠. 그러면 1년에 얼마 아껴요? 25만 원. 제가 3년 떨었거든요. 그럼 75만 원. 3년 동안에 아낀 돈이 75만 원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 75만 원 때문에 3년을 떤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을 때는 돈 아끼지 마세요. 예, 이런 돈 아낀다고 절대 부자 되지 않아요. 제 말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 집사람은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시락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이혼하신 분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들 되게 얘기하는데요, 뒷조사를 해보면은 성격보다는 돈이 안 맞은 거예요. 예. 한 달에 3천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오는 남편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못 살 여자 있어요? 웬만하면 다 맞춰 살아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요,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이게 가정 파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사실은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집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애들 학교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 다리를 잡고요, 엉엉 울었어요. 여보, 가지마. 내가 지금 보낼 수가 없다. 당신 지금 가면은 집도 없지, 노후대책 자금도 없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가는 거 좋은데 가더라도 내가 집도 사주고 노후대책 자금도 주고, 그때 가라,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라,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은 내가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리를 잡고요, 엉엉 울기를, 내가 내 생각에는 한 30분은 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집도 사주고 통장에 노후대책 자금도 다 넣어줬는데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저희는 집에 가면은요, 너무 행복하게 붙어 삽니다. 지금 서로 주물러주고 막, 아이고 당신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당신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계속 주물러주고 이렇게 살아요. 그냥 인생 얼마나 산다고.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가지고 알뜰살뜰 좀 살아야지. 저는 알잖아요, 얼마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동안 쏟지 못했던 그 사랑 좀 정말 다 쏟고 가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보고 있어도 그립다.
우리 집사람 차지러집니다 그냥.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밤늦은 시간까지 지금 불편한 의자에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국 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노인네들 보니까 정말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판자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가정 파탄돼 가지고 또 혼자 된 그런 애들도 있고,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머니마저 병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가 다 거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그런 일들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만족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한 편의 영화로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서 자고 깼는지, 또 어떤 차를 타고 그 집을 나가는지, 또 내가 만나서 식사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또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하는 모습, 또 자녀들에게 정말 바라는 거 충분하게 잘 해주는 그런 모습, 또 어려운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집도 한 채 사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한 편의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될 인생, 여기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자, 이 안에 잘 사는 것이 여기 한 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잘 사는 것은 건강, 장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택이 제일 큰 문제죠. 주택 문제. 또 그 다음에 사랑하고, 뭐 있어요? 봉사도 있고, 그렇죠? 배우고 자녀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차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자동차, 그렇죠? 잘 살려고 하면은. 그래야 추운 겨울에 시내버스 저만큼 서면은 막 쪼르륵 안 쫓아가도 되고, 우아하게 좀 살려고 하면은 좀 차도 좀 있어야 되고, 여행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기부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죠? 현금 좋지요. 현금도 좀 쌓아놓으세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빚 정리 이렇게. 빚 정리도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 좀 빌리지 마세요. 돈 빌리는 거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절대 빌리지 말고 사세요. 가능하면 신용카드도 쓰지 마세요. 캐시카드 쓰세요. 은행 안에 현금 딱 들어있는 거 있죠? 그 안에서만 쓰는 거. 자, 현금. 빚 정리 좀 잘 하시고 현금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 정도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예? 1억 있으면 되겠대요. 예. 하여간 1억 정도. 얼른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으셔. 예. 이게 머릿속에 돈이 있어야 튀어나온다니까요. 자,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건강. 나는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한 50점. 자, 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주택과 지금의 주택가를 비교를 하세요. 그럼 어떤 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75평 아파트. 예. 방 6개짜리 75평. 지금 사시는 데는 24평. 예. 지금 사는데 24평. 그러면 한 30점 정도. 그것도 전세. 예. 요거는 이제 구입하는 거. 어떻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집과 사는 집은 비교해 봤을 때 한 30점 정도 된다. 또 봉사도
거의 제로. 자녀, 지네가 알아서 공부해줘가지고 한 50점. 자동차,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 자동차는 남자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젊은 남자. 무슨 차? BMW. 몇 시리즈? 7 시리즈. 몇 cc? 큰 거. 예. 740. 예. 별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살 사람은요, 자동차 뭐 7 시리즈가 아니고 740, 750 뭐 딱 해가지고 칼라는 무슨 색깔 뭐 이래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몇 마력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보면은. 제로백이 얼마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동차를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지금 타는 차는 없어, 차가? 뭐 타고 왔어요? 빌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여행 뭐 그냥 국내 몇 군데 가봤어. 그 다음에 기부 거의 못했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여러 개 찍을 것도 없대.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래. 그냥 현금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 인생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조그맣고 그러면은 이 수레바퀴는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10점 만점 여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점 만점 길이를 다 연결하면은 커다랗고 둥그런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뭐 조카 결혼식 하는데 조카가 돈이 없어 알바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다녔던 애 같으면은 좀 결혼하는데 그런데도 좀 여러분들 좀 돈도 좀 충분하게 대주고 그런데 아이고 200만 원은 줘야 될 건데 30만 원 줄까 50만 원 줄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누렇게 떠가지고 이제 예식장 나타나면 그 고모고 이모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좀 어려운 조카딸이 있으면은 좀 결혼한다고 그러면 좀 불러가지고 한두 달 전에라도 불러가지고 야 우선 돈 들어가는데 많지 요걸로 뭐 혼수라도 일부라도 사라 우선 한 3천만 원 줄게 이렇게 좀 해주면은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안 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3천만 원 이렇게 부주금 딱 보내고요 축의금 보내고 나서 그 예식장에 쫙 나타나면은요 그날은 그 이모가 신부보다도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 이모가 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이렇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좀 마련하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걸 머릿속에다가 좀 그려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그려 넣기만 하면은 되냐고 지금 많이 쳐다보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내리면은 그려 넣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은요 실제 상황하고 내가 생각만 한 거하고를 전혀 구별 못하고 우리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입안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아자자작 씹으니까 그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즙이 입안에 톡톡톡톡 터집니다. 자, 입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나오죠? 예, 침이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침샘 고장 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석류를 먹은 거나 석류가 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우리 몸이 변해버린다는 얘기.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제가 매달 3천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겠어요? 아니면은 깃털처럼 가볍겠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웬만한 잔병은 다 나서요.
여러분들 해모힘이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맞죠? 예. 뭐 안 드셔보신 분들은 드셔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면역력 증강에 훨씬 좋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돈이 들어갔는데 몸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뭐가 변하느냐? 여러분들의 눈빛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피부가 변해버려요. 우리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게요, 한 달에 5천만 원씩만 통장에 촥촥촥촥 들어가면은요 피부 엄청 좋아져요. 돈 많은 사람들 피부 보세요. 부자 사모님들 피부 보면 어때요? 돈티가 쪼르르 흐르잖아요. 그렇죠? 꾀재지하게 못 사는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 아무리 조각같이 이뻐도 보면은 궁색한 티가 나. 피부가 때깔이 안 나는 거예요. 광이 안 나는 거예요. 혈색이 안 좋아.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혈색도 바뀌어버려요. 표정도 바뀌고 돈티가 쪼르르 흐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돈 얘기를 해야 아이고 돈 버는 모양이다,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면은 내 몸은 실제로 들어오는 건지 그냥 생각만 하는 건지 판단을 못하고 피부도 막 바뀌어버려요. 눈빛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걸음걸이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쫙.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벌써 이 포스가 다른 거예요. 힘이 다른 거예요. 야, 내 말 잘 들어라. 빨리 와라. 뭔데? 어머니 얘기해 줄게. 나 끊는다. 요 정도 나가야 돼. 늦으면 영자 먼저다. 알았지? 뭔데? 5천만 원씩 버는 일이야 매달. 너 부자 만들어 줄게. 빨리 와 이거다. 요 정도 포스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는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친구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써봐라 괜찮은가? 요 따위로 얘기를 하고 자빠졌으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야. 생각부터. 그래 나는 애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로얄 마스터가 될 거다.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인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온 천하의 치약이란 치약은 애터미로 다 앞으로 다 휩쓸어 버릴 건데, 온 천지의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은 다 바뀔 건데, 전 세계 애터미의 물결이 해일처럼 전 세계를 덮어버릴 건데, 이런 모습, 이거를 생각을 하면 그냥 힘이 나잖아요. 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75평 아파트 방 4개는 우리 가족이 쓰는데 2개는 손님방으로 항상 비워놓는다. 왜? 집 자랑해야 되니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살면 반드시 게스트룸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 와가지고 하룻밤씩 재우는 거예요. 그런 집에 살겠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 집이 빡 들어와 있어야 돼. 저는요 50만 원짜리 월세방을 살 때 그 동네 아저씨 중에,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사니까 참 문제들이 많더라고. 항상 시끄러워. 주변이 쌈박질하고. 어느 날 우리 동네 아저씨가 그 대문 앞에다가 술 먹고 막 오줌을 펄펄 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저씨 여기다가 오줌 싸면 안 되지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이 아저씨가 너는 뭔데 너 여기 살지 그러는 거야. 너 여기 살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났으면 이런 데 사냐. 너도 임마 이런 데 사는 놈이 잘나지도 않았구만. 왜 내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는 거야. 인격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권위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이 인격이에요. 그 사람하고 삿대질 같이 하면 제가 몰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예 입 꼭 다물고 제가 어디로 갔느냐? 청계산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저 동네를 떠난다.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가서 살까 하고 내려다 보다가요, 딱 저기다 찍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동네만 돌아다니는 거야. 시간만 나면은 내가 이 동네에 온다. 복덕방 아저씨한테 집 나거나 땅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집 나오나 땅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계속 얘기하고 나는 어디 가서 자냐면 50만 원짜리 월세방 가서.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그 동네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이 동네에 온다. 그 동네 갔어요. 처음에는 새 얻어서 갔어. 그 다음에 한 2, 3년 살면서 땅 하나 사가지고 집도 짓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방 살 때 나는 바닥에 있었지만은 바라보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진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3년 후에,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 사는 삶이 뭐 그냥 나는 뭐 대만족이다,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거나 또 나이 먹어가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몸 아플 때 나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걱정이다, 뭔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에 내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으면은 내가 홀딱 반할 만한 그런 모습을 그려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된다고만 하면은 나는 미쳐버리겠다. 나는 정말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가 있다. 그렇게 홀라당 자기 자신도 반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돼도 별로 감동도 없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이 변하질 않아요.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집 한 채 사주면은 집을 받는 자녀보다도 주는 여러분이 더 기쁘지 않겠어요? 진짜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 우리도 집 사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 자녀들은요 집 사는 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좀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애들아, 돈 버는 거 앞으로 하지 말아라.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하세요. 돈 버는 거 하지 말아라. 엄마가 아빠가 네 평생 쓸 돈 다 벌어놓을 테니까 돈 버는 거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사는 그런 삶을 한번 너는 설계를 해봐라. 돈 벌지 않은 그런 일도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일을 한번 구상을 해봐라.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요, 그거는 무조건 훌륭한 부모예요.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공부 잘해갖고 너는 어떻게든 나처럼 되면 안 된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그냥 스트레스 덩어리인 거야. 그냥 지긋지긋해. 그냥 공부하란 말 좀 하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걔네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것만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것만 얘기를 해줘야 그게 진짜 좋은 부모예요. 애들이 다 아는 거 그거 꾸역꾸역 얘기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애들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 애들을 다 죽여 그냥 부모들이 그냥. 애들을요 자유스럽게 놔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남하고 달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대개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 이런 직장 가면은 와 좋다고 그러죠? 300에서 700 버는 자리 가면은. 그런데 이런 데 보내면 안 돼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피 터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대기업에 좀 넣지 마세요. 공무원 같은 거 좀 시키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자리에다가 왜 집어넣냐고, 자녀들을. 그리고 몇 년 동안 부려먹다가 55세 60세 되면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 자리 가라고 하지 마세요. 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좀 너무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돈이 뭔지를 잘 몰라. 잘 들어보세요.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천만 원에서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그런 일은 한 10배는 더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5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자,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 누가 제일 돈 벌기 쉽다고 얘기할까요? 5억 버는 사람이 제일 쉬워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5억 버는 일로 가야지. 그런데 왜 전부 다 300, 700 버는 일만 거기에다만 머리들을 쳐박고 있냐 이거예요. 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돈을 번다고 그래서 적은 돈을 버는 것보다 10배 더 번다고 10배 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슈퍼마켓 하는 할머니하고 백화점 사장님하고 누가 더 힘들게 돈 벌고 있을까요? 백화점 하는 사장님이 100배나 더 매장이 크니까 100배는 더 고생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쉬워요. 그런데 너무 많이 벌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도 좀 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5천만 원까지만 벌도록 해놨어요, 한 달에. 그래야 다른 사람도 좀 벌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돈에 대해서요, 되게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예? 그래서 가계부들 열심히 쓰지요? 여러분들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가계부 쓰는 사람 치고 내가 부자를 못 봤어. 부자들은 가계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출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를 하면 되냐? 5천만 원 이상 벌 일거리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버는 일자리 주면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으로는 그래도 해야지. 하지 않아야 돼요. 왜?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3천만 원보다 더 버는 일만 찾는 거예요.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크게 돈을 벌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전세대에는 공부를 잘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무슨 사자가 좀 붙든지 그런 걸 했어야 돼요. 아니면 큰 기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 도리어 돈 벌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때 변해야 산다, 변화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는 그런 책들이 막 있었죠? 바꿔라, 다 바꿔라.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식하고 마누라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 바꿔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한때 막 바꿔 다 바꿔 하고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가수까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뭘 바꿨어요?
바꾸라고 할 때 뭘 바꿨냐고.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러면요, 그때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안 바꿔서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 근데 왜 바뀌어야 되느냐? 왜 옛날에 살던 대로, 옛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되느냐?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은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시대보다 먼저 변해가지고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쉽게 돼요. 고생은 누가 하고 있냐 하면은 맨날 뒤쫓아다니는 사람들, 쌩 고생하고 몸병 다 들고 고생은 했는데 돈은 없고 가람뱅이고. 왜? 맨날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뭘 할 걸 하다가 꼴끄덕 죽잖아요. 이럴 걸 저럴 걸. 지금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계속 있어요. 누가 인생에 기회는 3번 온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계속 와요. 계속 와. 100번도 오고 1000번도 와. 그런데 내가 계속 뒤따라만 다니면 꽝이고, 앞에 있으면 계속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이 시대의 대세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애터미가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로얄 마스터가 되겠구나. 나만 빠지겠구나, 잘못하다가는. 다 되는데 자기만 빠지는 거야. 자기만. 옆에 사람 한 번씩 보세요. 다 5천만 원씩 벌 사람들이야. 5년 후에. 지금은 우습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데 자기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돼요. 왜? 그것도 믿음대로 되거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려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표정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 시나리오 선배들이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들 작성을 했어요. 뭐 꼭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작성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직급 달성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를 쭉 좀 쓰세요. 써놓고 보세요.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작성하시고, 자, 여러분들의 생각,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저 위에 정말 김 기사가 운전하는 그 차에 앉아있는 내 모습, 조카 결혼식에 3천만 원을 줄 수 있는 내 모습,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는 내 모습, 친구가 아프면 치료해 줄 수 있는 내 모습, 어려운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 모습,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사는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거를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다. 거기에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거기에 서 있다가 집에 가자마자 제정신이 돌아와 버려. 여보, 내가 에쿠스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와서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어이구, 그때 정신이 팔딱 돌아가지고 내가 미쳤어. 내 팔자에 무슨 에쿠스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게 막 좋은 거예요. 제정신이 절대로 돌아오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현실이 거기까지 끌어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방법이고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끌어올려야 돼.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돼. 여러분 모두가 다 균형 잡힌 삶, 성공적인 삶을 오늘 저녁에 꿈꾸시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